지금 저번에 육면체 명암 들어간다 그랬잖아. 자, 육면체가 요런 바닥에 있다고 치자고. 요런 바닥에 요렇게 있다. 요렇게. 그럼 얘가 우리가 얘를 볼 때는 어떻게 보나? 이런 식으로 보겠지? 이런 식으로 보이나? 보이지? 이 프린트를 했는데 붙여가지고 이 풀로 붙이다 보니까 울퉁불퉁한데 요것도 대충 잘라가 만들었어. 자, 요런 식의 각도에서 우리가 그리자 그랬잖아. 여기서 이놈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빛을 받는다 그랬어. 지금 빛 관계가 형광등도 있고 자연광도 들어오고 또 인공광 이런 색깔이 좀 있는 인공광을 이렇게 때렸는데 이런 빛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야. 이런 빛의 관계. 이해되지? 이런 빛의 관계를 일단은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노멀한 빛의 조건을 내가 얘기했다. 맞지? 요거 어떤 빛? 얘가 얘 기준에서 어떻게 앞쪽에서 45도에서 위쪽 60도에서 떨어지는 자 60도 지금 다시 한번 찍을 거니까 이거는 대충 본다. 요 각도에서 얘가 보는 요 각도에서 때리는 요 빛, 요 정도 빛, 이제 요 빛을 우리가 대충 그려보자고. 여기 설명을 해줄게. 그림자를 이따가 요거는 해가 빠지면 자연광이 완전히 없어지면 다시 찍을 거니까. 그러면 육면체의 이 그림자 관계를 설명을 하자고. 육면체의 그림자 관계. 그러면 우리가 내가 바라보는 애가 이 평면에서 반드시 지면의 투시가 이 정도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지면의 투시, 야가 멀어지는 정도. 뭐 떨어지면 안 되지. 뭐야 이게? 아주 올라왔네. 됐다. 됐네. 이게 좋다. 됐다. 대충 약간 떨어져 있는데 지면의 투시 보이지? 지면이 이 정도. 이게 여기 지금 끊겨 있지만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면 돼. 영원히 안 가면 이런 벽에 부딪히겠지. 이런 벽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말이야. 됐나? 이렇게. 근데 영원히 간다고 생각해 보자고. 왜? 영원히 가는 것과 벽에 있는 것은 명암을 처리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일단 빛의 관계만, 그림자의 관계를 설명을 해줄게. 자, 우리가 요렇게 보이는 요 작은 애를 요만큼 보이는 저렇게 멀어진, 저렇게 멀어진, 끝없이 여기서 멀어진 이 공간 속에 놓여있는 이렇게 돼가지고 앞쪽으로 이렇게 넓어오는 요 공간 속에 어떻게 있냐면 여기서 요렇게 놓여진 애 있지. 작은 애, 요렇게 놓여진 작은 애를 어떻게 확대를 시킨 거야. 그럼 이 조건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될 거잖아. 그래서 형태를 윗면이 어느 정도 보이는 각도, 그 다음에 빛이 받는 요 면이 어느 정도 보이는 각도. 그래서 요 면에 비해서 요 면을 약간 줄여가지고 보이는 정사각형. 이 정도 정사각형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자 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투시, 꿰뚫어 본다. 뭐를 안쪽을. 요 가정에 대한 형태는 우리가 이제는 뜰 수가 있겠지. 그래서 맨 처음에 연습할 때는 결국은 모든 형태를 다 연습해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무리하게 위쪽을 어떻게 많이 준다거나 위쪽을 많이 준다거나 무리하게 내가 어두운 명암을 많이 준다거나 요런 거는 놔두고 밝은 면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 형태로 접근을 하자고.
그림자를 설명할게. 그림자. 칠하기 이전에 그림자 설명할게. 그럼 그림자가 설명되려면 빛과 그림자는 뭐다? 반대로 움직인다. 뭐? 빛과 그림자는 반대로 움직인다. 우리가 소묘는 핵심적인 부분이 빛을 받는 부분과 빛을 한마디로 직사광선을 바로 받고 있느냐 아니면 반사광선을 받고 있느냐. 반사광선은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 게 아닌 게 반사광선을 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빛을 직접적으로 받느냐 간접적으로 받느냐 아니면 빛을 받지 않느냐 이거지. 한마디로 빛을 직접적으로 받느냐 직접적으로 받지 않느냐 이 두 가지로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 게 소묘야. 그럼 무슨 그런 단순한 얘기를 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렵단 말이야. 단순하지 않아. 빛의 반사율을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빛의 반사율을. 뭔 뜻이냐면 봐봐. 종이를 좀 대충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찢었지. 자, 평면적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형광등이 많이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봐봐. 꺾었잖아. 이렇게. 자, 이렇게 꺾였다. 이렇게 자, 빛이 오는 거에 따라서 반사율이 동일하게 야는 빛을 지금 이거 모든 부분에 이제 빛을 받고 있는 거야. 이것도 빛을 받고 있는 거야. 이것도 직사광선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부분이야. 이게 다 직사광선의 관계야. 요거. 근데 지금 찍을 순 없지. 이렇게 된 부분을 뭐 카메라가 뒤집어가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한 번 꺾었냐 직사광선을 받고 있더라도 두 번 꺾었냐 세 번 꺾었냐에 따라서 이 명도 차이가 달라 보이는 거야. 이렇게 네 번 꺾으면 어떻게 돼? 꺾인 거에 대해서 반사율이 틀려지지. 당연히 뭐다? 반사율이 틀려지는 이유 빛이 많이 들어왔냐 적게 들어왔냐 각도를 바로 봤냐 비스듬히 봤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지. 이 명도 관계라는 거는 보이나? 이렇게 면이 꺾였으니까 면이 꺾여져 있으니까 관계가 발생되는 거야. 명암 관계가. 평면이라면 면의 차이는 없어야 되겠지.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맞나? 완전 평면이라면 내 앞에서 바라보는 이 면이 내가 A 부분이나 B 부분이나 C 부분이나 내가 바라보는 각 거리가 똑같다라면 똑같은 거리에서 바라본다라면 A, B, C의 명암 차이는 전혀 없어야 된다. 전혀 없어야 되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꺾인 부분에 대해서 거리감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빛이 내 앞으로 다가오는 내 눈에 다가오는 빛의 반사된 양이 틀리다는 얘기. 그렇지? 이걸 계산하는 게임인 거야. 어렵게 설명할 거 없이 뭐냐면 일단은 소묘는 한 개만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 뭐? 빛을 직사광선으로 받고 있느냐 아니냐 직사광선으로 받고 있느냐 아니냐 그 두 가지를 확실히 한마디로 뭐냐 다른 말로 밝음과 어둠을 정확하게 나누는 거야. 뭐라고? 밝음과 어둠을 정확하게 나누는 거야. 그게 소묘의 가장 핵심이야. 핵심. 중급자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 뭐 어둠을 먼저 하든 밝음을 먼저 하든 뭐 중간 톤을 먼저 하든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막 해도 그냥 대충 해도 다 나와. 그러나 접근하는 초보자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라는 게 있어. 반드시 그 개념을 확실히 가지면 마음대로 응용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바닥면이 이 정도 투시가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잖아. 맞지? 이 정도 투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이렇게 멀어지고 있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맞지?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가 어떤 빛의 조건이라고 그랬어? 얘 앞쪽. 얘로 봤을 때는 뭐죠? 우측 되겠네. 나는 좌측이 되고 얘 앞쪽 플러스 우측 플러스 우측 몇 도? 우측 45도 요 정도 되겠지? 요 정도.
그 다음에 위쪽 60도 좀 떨어져 가지고 60도에서 치는 빛. 요 각을 얘기하겠지. 요 각이 60도니까 요건 지금 90도 올라가네. 60도니까 한 요 정도 되나? 요 정도 되나? 60도에서 떨어지는 이렇게 평행, 일단은 평행하게 쏟자고. 평행하게 쏟아지는 빛 60도. 그 다음에 뭐 강하게 오는 빛, 또 멀리서 오는 빛, 그 다음에 백색 빛, 그 다음에 바닥도 백색이고 얘도 백색이고 야도 유광은 아니라는 거야. 모든 애들이 유광이 아니라는 거야. 반사율이 틀려지니까 유광이. 그래서 요 빛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저는 다른 기준으로 갖고 싶은데요 하면 다른 기준으로 해. 상관없어. 그래서 요 빛의 노멀한 기준으로 가지고 얘를 접근했을 때 얘가 그림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잖아. 그림자가.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요 끝을 요 기준으로 요게 내 앞쪽이고 야가 뒤쪽이 된단 말이야. 이쪽이 뒤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빛이 앞쪽에서 터졌으니까 그림자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빛이 오는 상태를 그려야 되겠지. 빛이 오는 상태. 빛은 이 색깔로 가보자고. 빛이 오는 상태 60도에서 흔들면 안 되지. 야. 자, 빛을 한번 그려보자. 60도니까 대충 이 정도에서 오나? 이거 뭐 안 보이나? 지금 할까? 60도에서 떨어지는 빛. 왜 60도에서 떨어지는 빛을 선택했느냐? 이쪽 면에서 빛은 이렇게 쏟아지겠지. 이렇게 모든 빛은 다 이래 쏟아지겠지. 이렇게 맞나? 앞쪽에서. 그 다음에 이쪽 면을 약간 넓게 잡고 이쪽으로 발석을 약간 좁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빛을 쐈을 때 멀어졌을 때 약간 좁게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맞잖아. 이렇게 앞쪽에서 쏴가지고 요 면적의 빛을 쐈을 때 요렇게 접근할 거 아니야.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어떻게 돼? 약간 좁아지는 면이 공간에서 생기겠지. 맞나? 요 정도의 양이. 근데 이게 바닥으로 비춰지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요렇게 바닥에서는 요렇게 보인단 말이야. 요 바닥에서는 요렇게 보인다는 거야. 요렇게 바닥이에요. 요렇게 쏜 빛도 달려갔을 때 어떻게 돼? 좁아지면서 요렇게 바닥면으로는 요렇게 퍼지겠지. 요렇게 요 선상에서 요렇게 이해되겠나? 근데 동그란 빛이라고 봐서 그렇지 어떻게 거대한 빛이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쏟아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되나? 이 빛이 쏟아진 게 뭔데? 라고 얘기하면 이 백색 종이야. 강하게 멀리서 이렇게 이 빛으로 강하게 이 전체를 다 비춰 들어간 이 면이 뭐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종이라는 거야. 이 종이.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 종이라는 뜻인 거야. 뜻. 하얀색 종이. 그래서 빛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 그게 이 흰 종이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그림은 밝고 어둠을 나누는 거야. 어둡다고 해서 빛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쪽은 적게 받거나 반사광의 영역이라는 거야. 그래서 확실하게 빛이 직사광선이 조금 들어오더라도 직사광선을 받고 있느냐, 어두운 부분이 많이 밝더라도 그 부분은 반사광이냐 아니면 받지 않느냐 이 부분이라고 했잖아. 그치?
빛을 받느냐 안 받느냐, 직사광선을 받느냐 아니냐, 이 게임이라고 그랬다. 왜 계속 얘기하느냐, 핵심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빛으로 이렇게 달려온 빛이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 헷갈리거든. 얘 이렇게 있는데 또 버렸다 이거.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받고 있다고?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렇게 받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잘 보이나? 위쪽에서 이렇게 이해되나? 이렇게. 다시 붙여야 되겠네 이거. 다시 그랬을 때 그림자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요 끝과 요 끝과 요 끝에 그림자만 보이겠지. 무슨 뜻이냐면 요게 위로 솟아있는 선이라고 보자고. 선 하나. 그럼 요 선이 어디로 가냐면 요렇게, 요 선이 60도로 맞아서 들어가니까 요렇게 간다고 보면 돼. 요 앞쪽에서 요게 뒤로 움직이겠지. 요렇게. 왜? 앞쪽에서 때렸으니까. 얘 앞쪽에서 때렸으니까. 그 다음에 요 선은 어디로 갈까? 요 선은 어디로 갈까? 동일한 각으로 가면서 이렇게 살짝 좁아지겠지. 그 다음에 요 선은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로. 요래 떨어지니까 살짝 모여서 요렇게 떨어지고, 요 선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로. 요 선은, 요 점은 요 점, 요 점은 요 점, 요 선은 여기. 그래서 보이는 게 어디다? 요렇게 보이는 거야. 요렇게. 두 번째, 요 점에서 요 선은, 여기서 요 위로 요 선 있지? 요 선은 요 방향으로 갔으니까, 얘도 요 방향으로 가는 거야. 살짝 모여가겠지. 왜? 투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요 선은 요 방향으로 간다. 얘들이 세 개가 모여가고. 그 다음에 요 선은 어디 있냐면, 당연히 요 끝이 여기로 정해지니까, 어떻게? 요 선은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요 선이, 좀 삐뚤하니까, 요렇게 됐을 때, 요 선이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요 벽면, 요 벽 있지? 요 벽은 무시하고, 우리는 요 벽만 보자고, 요 벽. 요 벽의 그림자가 요 빛의 조건일 때는 요렇게 그림자가 온다라는 거고, 이해되나? 요 뒷면에, 요 뒷벽 있지? 요 뒷벽의 그림자는 요렇게 온다라는 거야. 요렇게. 요거는 요 벽면의 그림자고, 요 벽면은 요 놈의 그림자가 되는 거지. 맞나? 요 벽면도 그릴 수가 있지. 사실 요 뭐 투명하다면, 이게 투명한데 요것만 까매, 요 변만 까맸다면, 요렇게 가면 얘도 요렇게 떨어졌으니까, 얘가 동일한 선상으로 가면 얘가 요렇게 보이겠지. 요거는 어디로 가? 요로 가는 거야. 요 벽의 그림자는 어디야? 요 놈이 되는 거지. 요 놈. 그 다음에 요 벽의 그림자는 쌤 그럼 뭔데요? 여기 요 벽면은 요거 여기 있지? 요거 여기 있네? 그럼 요렇게 연결하면 요 벽면의 그림자는 얘가 되는 거야. 얘가. 오, 복잡해져 버렸네.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다 지우고 요 윗면의 그림자, 윗면의 그림자가 어디 있냐 보면
요거 끝 여기 있고, 요거 끝 여기 있고, 요거 끝 여기 있고, 요거 끝 여기 있으니까 요게 요만큼 떴을 때 얘가 요 색종이가 요 종이가 공중에서 요만큼 떴을 때 이 빛을 받았을 때는 요게 그림자가 되는 거야. 요 면이 그림자가 되는 거야. 이것만 해도 지금 막 복잡해졌지? 이게 투명한 관계에서 나오는 그림자라고 보여지는 거지. 이해되나? 근데 얘들은 불투명일 경우에는 실제로 보이는 그림자는 뭐다?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요거밖에 안 보이겠지. 얘들은 다 가려져 있으니까. 요거 이해되나? 대부분 이 빛의 조건을 무시한 채로 이렇게 설명해 버릴 수 있단 말이야. 빛이 그림자를 여기서 시작해 버리면 빛은 완측에서 오는 거거든. 완전 측면에서 오는 빛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있을 때, 얘 지우개지. 얘가 있을 때 완전측,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측은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관계를 설명하고 싶다는 거야.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관계를 설명하고 싶다는 거야. 이 관계. 그러니까 그림자가 어디로 가? 이렇게. 쌤, 여기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퍼지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빛이 가까우니까 퍼지잖아. 근데 멀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는 빛이 평행하게 들어온다. 나는 어디서 보고 있어? 이 앞에서 보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되나? 이 관계는 거야. 그럼 빛이 내 앞쪽에서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림자가 어디로 가? 뒤쪽으로 이래 가는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해되나? 이 관계에서 보는 거니까. 이 관계에서 보는 거야. 이 관계. 됐나? 내 앞쪽에서 이렇게 가는 관계. 됐나? 그래서 맨 처음에 관계를 저는 맨 처음에 하는 빛을 이렇게 주고 싶은데요. 그럼 다 이렇게 줘야 되겠지. 이렇게. 이걸 완측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완측. 되나? 완측. 당연히 위로 올라오면 윗면이 밝겠지. 이렇게. 그래서 가장 노멀한 빛의 관계를 요걸로 보자는 얘기야. 요걸로. 그러면 자, 그림자에 대한 해석이 되나? 그림자만 새까맣게 칠해볼게. 그림자는 빛이 한 개일 때는 그림자를 여러 개로 구분시키지 말자고. 뭔 뜻이냐면, 자, 지금 손을 이렇게 봐도 그림자가 여러 개야. 지금 그림자가 여러 개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지. 그림자가 손에 그림자가 쓱 보이잖아. 이것까지 켜면 그림자가 또 더 여러 개일 가능성이 생기겠지. 주광이 얘로 바뀌니까 그림자가 한 개처럼 보이지만 꺼도 그림자가 있어. 이렇게 그림자가 여러 개 생기지. 왜? 그림자가 여러 개란 얘기는 빛이 여러 개란 얘기야. 그 다음에 가장 강한 그림자가 가장 주광이 되고 약한 그림자들은 비추고 있는 빛이 무조건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빛이 한 개다라는 기준으로 앞쪽, 누구 앞쪽? 내 앞쪽이라고 생각하지 마. 얘의 앞쪽 우측이나 좌측 60도 위에서 강하게 멀리서 치는 백색 빛의 백색 물체의 백색 바닥이다. 무광 바닥이다 라는 조건. 그렇다면 일단은 직사광선을 받는 부분과 직사광선이 아닌 부분을 구분하자면 이 부분이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부분이야. 더 밝고 안 밝을 거를 떠나서 이 부분이 그림자를 포함해서 이 부분이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부분이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직사광선을 받는 부분이야. 그래서 소묘는 직사광선을 받느냐, 직사광선을 받지 않고 이 반사광의 영향이 적냐 많냐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 이해되나? 이게 소묘야. 기본적으로 이게 물론 이래 깔란 얘기가 아니야. 구분시키기도 하니까 이렇게 깔아놓은 거야.
까는 건 다시 해야 되지, 까는 거는. 그래서 그림자를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진단 말이야. 이게 이해되나? 이 부분. 그럼 그림자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고. 자, 그림자를 한번 설명해가 잘 모른단 말이야. 자, 그럼 형태를 조금 바꿔볼까? 약간 바꿔볼게. 조금 똑같이 가자. 왔을 때 윗면 이 정도에서 형태를 한 번에 뜨지 말고 여러 번 떠라. 길게 해가지고 한 번에 잘하려고 하지마. 못해도 상관없어. 잘하려고 그림 그리는 게 아니야. 그림 그리는 목적은 저번에 얘기했지. 어떤 것을 규정한 뒤에 그 규정이 규정한 바를 충실히 이행을 해가지고 그게 완전해지면 다시 어떻게 한다고? 버린다고. 그 과정을 끝없이 연습하는 게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나 딴 거 하는 거나 같은 걸 간다. 자, 이 빛의 조건이 이때 빛은 자꾸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 얘 기준으로 앞쪽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야. 앞쪽 몇 도? 60도. 얘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서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이 각도에서 위쪽에서 한참 위에서 떨어진다 이래 보는 거야. 60도 위에서 멀리서. 그래서 빛의 조건은 얘기했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요 면 중에 요쪽을 세워진 변이 어디로 가? 뒤로 가고, 얘도 어디로 가? 뒤로 가고. 벌어지지 않겠지, 당연히. 살짝 모아지겠지. 얘도 그럼 어디로 가? 요렇게 세선이 벌어져 가겠지. 요렇게. 요 변은 요 놈이고, 요 변은 요 놈이고, 요 변은 요 놈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나? 이거는 각도를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빛의 높이에 따라서 60도라 그랬으니까 60도 동일하게 60도 위에서 쳤다. 그럼 여기서 끝나겠지. 그 다음에 60도 쳤다. 살짝 모여지면서 여기서 끝나겠지. 60도 쳤다. 여기서 끝나겠지. 그러면 요 변이 형성되는 각, 요 변이 형성되는 각, 요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나? 됐어? 약간 45도에 가까운데 빛을 약간 더 위로 줘야 되겠네. 뭐 상관없다. 일단은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림자가 보이는 부분, 그래서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 윗면, 직사광선을 적게 받고 있는 반사율이 떨어지는 옆면, 그 다음에 빛을 받지 않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그림자를 포함해서, 요건 그림자고, 요건 그림자야. 요거는 그림자고, 요거는 물체고. 그래서 결국은 뭔 게임이다?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 놈과 직사광선을 받고 있지 않은 놈을 어떻게 한다? 구분하는 게임이다. 이 얘기인 거야. 이 얘기. 어설프게 구분하지 마라. 이 얘기인 거야. 어설프게 이거를 구분하지 마라. 초급자들은 항상 어설프게 구분하면 안 돼. 이거 두 개를 나누는 게임이라 그랬다. 알겠지? 쌤, 이 안은 그럼 어떡하고, 이 안은 어떡하고, 이 안은 어떡하는데요? 이 안은 어떻게? 그걸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 직사광선을 바로 받았냐, 바로 받지 않았냐를 생각하는 얘기야. 알겠나? 무조건. 알겠지? 초급자는 무조건. 이 두 가지를 나눠야 돼. 우리가 이진법 얘기했지. 이진법의 관계. 이진법은 찾아보면 나오겠지, 어딘가. yes 아니면 no 밖에 없다는 얘기야. yes. 낮, 밤. 맞나? 낮, 밤. 합쳐가지고 하루. 이렇게 올라가는 관계. 전원을
온, 오프 두 가지 관계밖에 없지. 애매모호하게 켜는 거 없다. 끈 거 아니면 킨 거야.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시켜.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야.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대충 중요한 게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얘가 같은 형태인데 봐봐. 빛의 각도가 60도가 아니고 30도로 누워버리면 이렇게 누워버리면 그림자는 당연히 길어지겠지. 전체적으로. 그러면 같은 각으로 가더라도 길어진다. 이거는 계속 평행하게 써놓더라도 30도로 떨어지면 이렇게 오니까 얘가 어디로 가겠어? 여기 가겠지. 얘가 여기 떨어지네. 여기 어디가? 얘는 어디 가겠어? 여기 가겠지. 그래서 30도로 떨어지면 그림자가 어떻게 돼? 이렇게 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긴 관계가. 더 밑으로 가면 더 길게 떨어지겠지. 더 길게 떨어지겠지. 그 다음에 당연히 그림자가 뒤에서 오면 어떻게 돼? 뒤에서 온다고 볼까? 아니, 그렇게 보지 말고 뭐 이 정도에서 떨어진다. 방향을 바꾸면 앞쪽이 아니라 얘 뒤에서 치는 빛이라고 치면 얘는 여기, 얘는 여기서 오겠지. 여기. 그래서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놔두고 요 형태에 대한 그림자만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라. 그림자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 물론 완벽한 건 아니야. 그러나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그림자라는 놈도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놈이기 때문에 빛을 직사광선을 받은 놈과 받지 않은 놈을 구분시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어두움 영역으로 같이 깔려면 그림자 형태를 알아야지 깔 수가 있다. 이해됐나? 그래서 이 형태의 그림자를 연구를 해봐라. 연구를 해봐. 더 설명이 필요한가? 됐나? 이 형태. 모르겠으면 다음에 또 설명을 한다. 어차피 응용된 빛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얘들은 나중에 하자고. 이런 빛은 나중에. 얘가 확실해지면 되나? 얘를 확실하게 그리란 말이야.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다른 사람들 영상을 많이 보고 다시 봐. 알겠지?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그라데이션 과정을 설명을 할게. 그라데이션 과정. 자, 빛의 조건에 맞게 그림자를 한 번 더 설명할게. 빛의 조건. 빛을 책임지는 거니까. 빛이 왔는데 이 빛의 조건은 물체의 앞쪽, 내 앞쪽 아니다. 인간은 자기 기준으로 뭐든지 설명하니까 물체의 앞쪽, 우측 아니면 좌측 45도. 조금 바뀌어도 된다. 위쪽
지면에서 60도, 지면에서 60도, 55도, 58도 뭐 괜찮다. 45도 안 된다. 45도 안 된다. 요거 안 된다. 요거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거야. 55도, 60도 뭐 괜찮다. 65도 괜찮다. 멀리서 강하게 내리쬐는 백색 빛이다. 여기서 물체도 백색이고 지면도 모두 무광 백색이다. 됐나? 요 빛의 조건이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왜 헷갈리니까. 자, 어떤 형태가 요래 있는데 윗면이 요래 보인다. 정사각형부터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 복잡하게 생각하면 또 모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형태는 요렇게 뜬다 그랬지? 단면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어떻게 떠? 이렇게 길게 떠가지고 만들어. 형태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 투시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오버 투시 주지 말고. 여기일 때 이게 불투명하단 말이야. 불투명해. 그러면 불투명했을 때 보이는 요런 부분들은 놔두고 요 두 벽만 우리가 그림자를 그려볼게. 요 두 벽만. 그러면 또 헷갈리니까 지워버리려고. 자, 지워볼게. 두 벽만 놔두고 지워볼게. 그러면 두 벽만. 자, 첫 번째 벽 요 벽이다. 요 벽의 그림자를 요 빛에 맞게 그리면 내 앞쪽에서 얘가 45도에서 왔으니까 우측 45도에서 왔으니까 좌측으로 45도로 가도록 만들어 보자.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놈은 누구냐면 요 변이고 요 놈은 누구냐면 요 변이다. 살짝 모여가겠지. 요 벽면만 그리는 거야. 요 벽면만. 근데 60도에서 떨어지는 빛이니까 60도는 이 정도 설정을 한단 말이야. 60도에서 떨어지는 이 정도. 우리가 한 대낮에 그림자가 짧을 때 한 80도, 85도 이 정도 되겠나? 90도는 없지. 90도로 때릴 수 있는 없지.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의 요 변이 60도로 떨어지니까 60도라는 것은 그림자의 길이를 만들어. 야와 야는 각도를 만들어. 얘는 길이를 설정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요서 떨어진 애가 요렇게 오니까 요 빛에 맞는 요 벽면 한 개의 그림자는 요거라는 뜻이야. 요거 이해됐나? 요거 이해되겠지? 그러면 요 뒷벽면은 여기 있었네. 요 뒷벽면은 여기 있었네. 그러면 요 뒷벽면의 그림자를 따로 그려보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얘니까 놔두고 얘 변은 똑같이 이쪽으로 가듯이 얘도 멀어지지 않는 상태로 가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길이는 60도로 떨어뜨렸으니까 살짝 아주 미세하게 모였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빛. 어떻게? 이걸 빛을 그리면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이런 삼각형을, 이 화살표를 그리지. 잘못 그리면 날라오는 이 삼각형 아니다. 이 삼각형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좁아진 삼각형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동일하게 날라와야 되니까 얘 그림자는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요 벽의 그림자는 요게 되는 거지. 요게. 살짝 모여가는 것도 맞지? 요 벽은 요렇게. 요 놈은 요거. 요 놈은 요거. 요 놈은 요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벽의 그림자는 요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얘 뒷면은
보이지? 가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면이 있어도 불투명일 경우에는 그림자가 보이는 그림자는 요게 된다는 거야. 실제 보이는 그림자는 요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나? 요면이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 안 되면 연구를 많이 다시 해봐봐. 이제 약간 뭐 조건이 바뀌는 거는 상관이 없다. 됐나? 만약에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노? 자, 그러면 모양도 살짝 바꿀까? 다시 이쪽 면, 이쪽 면. 과투신을 주지마. 과투신은 그러면 얘 앞쪽에서 떨어지는 45도에서 떨어지는 빛이면 한마디로 앞쪽 45도 60도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치는 아주 높게 치는 빛, 그러면 60도를 설정해 볼까? 60도 이렇게 빛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림자는 뒤로 갑니다. 요 변의 그림자는 뒤로 갑니다. 앞쪽 45도. 좌우를 바꾼 거야. 좌우를. 그러면 어떻게? 요 변은 어디로 가? 요렇게 가겠지. 요 변은 어디로 가? 요렇게 가겠지. 당연히 멀어져야지. 멀어지면서 어떻게 돼? 살짝은 모이겠지. 벌어지지 않겠지. 그러면서 빛은 어떻게? 같이 위쪽에서 60도로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돼? 얘는 여기서 끝나고 얘는 여기서 끝나고 요 놈은 여기서 끝나게 되지. 한마디로 요 짝대기의 그림자는 요거고 요 변의 그림자는 요거고 요 변의 그림자는 요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 변의 그림자는 요게 되는 거고 누구야 또 누구 없어. 요 변의 그림자는 요로 오게 되는 거지. 요렇게. 그래서 그림자는 요렇게 설정이 되고 나머지 변은 투명이면 그려야 되는데 불투명이니까 그러면 실제 보이는 그 실제 그림자는 요건데 내 눈에 보이는 그림자는 요게 된다고. 이해됐나? 이해됐어? 됐지? 자, 좌우만 바꾼 거야. 좌우만. 그래야 뭐를 연습하자고? 우리 소묘는 빛을 직사광선을 받았냐 아니냐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직사광선을 받은 부분과 아닌 부분으로 나누면 돼. 이렇게 나누면 돼.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것만. 이게 최고 중요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앞으로 계속 된다는 거야. 직사광선이냐 아니냐. 아니냐는 빛을 아예 못 받거나 아니면 반사광의 영역이겠지. 아니면 직사광선에 간섭을 받겠지. 됐나? 물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나눈다면 어떻게? 직사광선을 놔두면 되니까 안 맞는 부분과 직사광선이 아닌 부분과 반사광 영역을 요렇게 구분을 하자. 이거부터 해야 된다고.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핵심. 왜 핵심인가에 대한 설명은 계속 할 거란 말이야. 됐나? 그림자 그리기 이제 이해되겠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스스로 열심히 해보란 얘기야. 스스로. 가장 노멀한 빛의 조건이야. 빛의 조건을 바꾸기 이전을 얘기하는 거야. 딴 빛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하되 책임을 지면 돼.
빛에 대한 자기가 준 빛에 대한 책임을 지면 돼.